0.3 학습 목표. 공간상에서 전파하는 음파가 공간상의 임피던스 변화에 의하여 어떠한 물리적인 변화를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공간에서 전파하는 음파의 전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이며 궁극적인 목표이다. 제1장에서 현의 경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파동의 전파 특성은 매질의 변화, 즉 특성 임피던스의 변화에 의하여 지배되며 또한 경계 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그 특성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줄에서 볼 때 줄이 얇은 줄 굵은 줄이 있으면 탁 흔들어 보면 있잖아요. 내가 가전을 시킨 거잖아. 탁 흔들었다면 가전시킨 거잖아요. 임펄스를 만든 거야. 아니면 뭐 조합 파동이라는 건 계속 흔드는 거지 일정하겠지. 아니면 탁 한 번 흔들든지 조합 파동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탁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 펑션인 거고 조합 파동을 계속 이렇게 주면 나중에 헬로모치 이퀘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야. 응? 계속 조합 파동이라는 그 공간에 대해서 특정 주파수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임피던스가 변화가 되니까 간헐에서 튀기면서 생긴다는 거잖아요. 줄이 갑자기 확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맨 끝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경계 조건이겠지, 그치? 후속되어 있느냐, 릴레이드 되어 있느냐, 거기다가 뭐 질량이 매달려 있고, 뭐 스프링이 달려 있고, 막 이런 것도 보라서 이 실에서 운동하는 게 다 기술이 되고 된다고. 네? 줄의 경우와는 달리 3차원 공간에서 전파하는 음파는 현에서 살펴본 단순한 반사, 투과 현상 이외에 보다 복잡한 현상을 갖는다. 산란 회대를 배우는데 이거는 4장에서 다룰 거예요. 4장, 5장. 특히 4장에서 다 다뤄. 이 굉장히 어려워. 그때부터는. 근데 다 임피던스 때문에 생기는 거야. 똑같아. 아까 우리는 플랫한 거 배웠죠, 그렇죠? 그렇지? 이거 배웠잖아. 이거 지금까지. 지금까지 오늘 이거 배운 거죠. 이걸 갖다가 요렇게 만들면 공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란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회질이 생기는 거야. 이를 이해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 역시 가장 단순한 경우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줄과 같은 물리적 거동을 보이는 1차원 평면파가 전파할 때 매질의 임피던스 변화 혹은 전파하는 공간에 급작스러운 불연속면이 나타나면 어떠한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바탕으로 하여 2차원의 경우, 즉 음파의 진행 방향이 2차원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공부하고 이 경우가 단순히 1차원의 경우에 중첩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특별히 2차원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공부하기로 한다. 수학적인 면에서 보면 1차원 평면파가 공간상에서 전파하는 문제는 경계값 문제를 푸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평이한 수학적 문제가 물리적 현상을 표현할 때 현실감 있는, 즉 실용성이 있는 물리적 문제로 다시 태어나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물리량으로 관찰된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이 현상을 함축적으로 혼동이 없이 그리고 실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차원을 알면 2차원, 3차원은 굉장히 뭐 차원만 이렇게 넓게 보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뭐 3차원 뭐 되게 어렵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지금은 이제는 컴퓨터라는 게 있잖아. 시키는데 야 계산해. 야 이상한 별 모양. 야 계산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전산명령인 거야.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뭘 시킬지를. 그치? 그건 1차원이든 2차원, 3차원 다 똑같다는 거야. 3.1절. 먼저 그림 제목도 왜 3.1.1과 이야기 안 하고 3.1 두 개의 매질이 있는 경우 정상 입사. 정상 입사라는 말은 90도로 들어가는 거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한 거야. 이게 웃긴 거지. 있어. 질문했습니다. 아니 매질이 2개면 질량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 판때기 같은 게 이게 막 공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워져. 일단은 그냥 뭐가 막 다른 게 2개 있다고 봐. 머릿속으로 그려. 그렇게 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비슷하게 넘어가는 거 좀 전에 했던데 그 연락 어렵거든. 일단은 90도로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거지. 먼저 그림 3.1.1과 같이 두 개의 다른 매질에 의하여 경계면 혹은 불연속면이 형성되어 있고 이곳의 음파의 표면이 경계면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경계면의 가장 평범한 예는 물과 공기의 경계면, 물과 바닥의 경계인 지표면 등이 될 것이다. 정상 입사의 경우 경계면에 있는 유체 입자들은 지금 가로라도 꼭 읽어. 알겠습니다. 즉 매질 0과 매질 1에서 두 줄로 나란히 서 있는 유체 입자를 생각하자. 같은 압력, 음압을 느낄 것이며 유체 입자들의 X방향의 속도 또한 모두 같아야 할 것이다. 방위력질이 내가 주면 이렇게 움직이면 반대쪽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면 돼, 안 돼? 그럼 가운데 갑자기 진공 상태가 없는 상태가 생기잖아. 그렇게 무조건 같이 움직일 거라, 그렇지? 매질 1, 매질 2 상태에서. 그래서 항상 X방향이 있잖아. X방향에 대한
압력이 연속돼야 되고 x 방향에 대해서 속도가 연속돼야 된다는 그런 연속 정리. 그 식을 가지고 다 푸는 거야. 속도가 같아야 돼. 그치? 그리고 압력이 같아야 돼. 그치?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안 같으면 무슨 일이 됩니까? 안 같을 수가 없지. 그럼 가운데 구멍이 뚫리는데? 그치? 이 조건을 수학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x는 0에서 음압 연속 조건은 식 1이며 x는 0에서 x 방향 속도의 연속 조건은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압력 같은 경우는 PI 플러스 PR은 PT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왜 나오냐 그러면 압력은 스칼라 값이에요. 압력은 방향이 없어. 압력은 어떤 물체에 다 90도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라고. 그래서 벡터가 아니야, 압력은. 그런데 반해서 이제 속도가 나오잖아요. 속도는 그렇죠? 속도는 벡터 값이야. 방향이 있다고. 속력하고 속도가 그러니까 속력은 스칼라 값이야. 그렇지? 뭐 60km/h 이런 것들은 그 스칼라 값이라고. 근데 벡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다른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속도 같은 경우에는 UI-UR은 UT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아까 튕겨 나오는 녀석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읽으세요. 네, 여기서 하첨자 I, R, T는 각각 입사, 반사, 투과의 머리 글자를 의미하며 P와 U는 각각 음압과 속도의 복소 크기이다. 따라서 입사파, 반사파, 그리고 투과파는 각각 식 3, 4,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식이 짧은 것들은 읽으면 좋은데. 예. 예.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입사파지 그렇죠? X하고 T에 대한 관계고 4번은 R, XT의 관계고 5번은 PT니까 그렇지? 투과파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오메가 T K0S지 그렇지? K0는 왜냐하면 미디움이 이쪽에 있어요. 왼쪽 미디움이니까. 예를 들면 공기하고 물이다 그러면 공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K0가 나오고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KX니까 라이트 고잉 웨이브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반사파니까 레프트 고잉 웨이브잖아. 그래서 플러스 K0X가 되고 5번 같은 투과파니까 라이트 고잉 웨이브니까 마이너스 K1. K1이니까 물이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K0와 K1 각각 K0는 C0분의 오메가. 그렇지? K1은 C1분의 오메가. 갑자기 K에서 C하고 오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 다 배운 거야. 이게 정말 곤란해 이렇게 돼. 그래서 복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읽으세요. C0와 C1은 각각 매질 0과 1의 음파 전파 속도를 의미한다. 식 1과 2에서 반사파의 음압과 속도의 부호가 다른 것은 음압은 음파의 진행 방향과 무관하게 어떤 면에 대하여 수직하게 작용하는 스칼라 양인데 비하여 속도는 음파의 전파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기 때문이다. 평면파의 경우 음압과 속도 그리고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식 8처럼 식 2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식 8이 G0분의 PI. 이게 뭐예요? 속도지, 그치? 그치? P는 U 곱하기 G0잖아. 어? 그치? 그러니까 U는 G0분의 PI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G0분의 PI가 UI일 거잖아요, 결국은. 어? V는 IR 공식이잖아. V는 IR 공식이고. 응. 읽으세요. 네. 식 1과 8로부터 입사파의 크기에 대한 반사파의 비, 즉 반사계수 R은 식 9와 같이 두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로 표현되며 입사파에 대한 투과파의 비, 즉 투과계수는 식 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PI분의 PR이니까 입사파의 음압분의 반사파의 음압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반사가 얼마 되냐면 반사계수겠지, 그치? 네. R, 그치? 이거는 G1, 그러니까 물에 대한 임피던스 플러스 공기에 대한 임피던스에다가 이제 서로 빼준 거 분자로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투과파에 대한 B는 투과계수인데 타우로 나타나, 타우, 그치? 이거는 G1 플러스 G0분의 2G1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건 아까 우리가 실외사하고 약간 달라. 얘는 지금 종파고 실은 횡파였어. 그럼 그 잘 봐요. 2G1이 아니고 실에서는 2G1, 2G0였다고. 지금 2G1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달라. 내가 그 집어서 한번 봐봐요. 여기 앞에 있잖아. 앞에
얇으실 부으실 됐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상관계가 약간 바뀌어. 튕겨만 해서 바뀐다고. 하지만 기본 컨셉은 같은데 횡파하고 종파의 차이 때문에 이게 바뀐다고. 그냥 보세요. 그 왜 그러냐? 여기서는 이 압력이라는 게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래. 힘은 아까 방향이 있었잖아. 그치? 네. 힘 이쪽을 주는 힘, 이쪽을 주는 힘이 다를 거잖아. 근데 압력은 방향이 없다고. 그래서 수식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알겠어요? 힘이 압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이 두 가지 식은 식 1.3.14와 1.3.15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즉 반사와 투과 현상은 두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에 의하여 지배되며 현에서 일어나는 파동의 횡파인 반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음파가 종파인 차이점만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과파에서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뭐 G1 플러스 G0분의 2G0라고 배웠다고. 실에서는 잘 찾아봐봐. 네. Y1분의 Y2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나와. 근데 그것만 약간 다르고 왜 행파 조건 사이 그것 때문에 다른 거지 나는 다 똑같다는 거야. 네. 그런데 박사님 그 왜 매질 1의 특성 임피던스만 이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응? 지금 이게 횡파와 종파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 거야. 어떤 물리적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는 일단 두 번째고. 예. 왜냐 그러면 이게 실에 대한 경계 조건 이런 것들도 보면 실에서는 끝이 0이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맞습니다. 변이가 0이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종파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르지. 뭐 속도가 0이 될 때 뭐 프레셔는 맥스가 되고 이런 것도 약간 조금 달라진다고. 압축성 유체일 때 조금 달라지는 그것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하지만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어쨌든 임피던스 차이 때문에 네. 들어가고 나오게 구분이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그냥 할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한번 해봐봐. 앞에 하고 한번 봐봐봐. 그러면 실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다르네. 야, 신기하네. 난 지금 처음에 그게 당연히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누가 질문한 거야. 여기는 왜 지제력의 지관입니까? 보니까 이게 다르네. 그래 보니까 그때부터 생각하는 건데 이게 종파인 거야. 다르니까 물리적인 고동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한번 봐봐봐. 네. 읽으세요. 따라서 일장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들이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보다 이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극한 경우를 통하여 평면 음파의 반사 계수와 투과 계수의 물리적 의미를 음미하여 보기로 하자. 우선 G0가 G1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경우, 예를 들면 공기에서 발생한 음파가 물을 만난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그 공기는 415대 1이에요. 그렇죠? 로하고 C를 곱하면 415라는 값이 정도 나와. 근데 이제 물은 몇천 메가 정도가 더 커요. 물의 음속은 1500m/s거든. 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보면 몇천 메가 정도 커질 거예요. 물의 그 특성 임피던스 값이 얼마냐 한번 봐봐. 그러면 1대 몇천의 관계야. 엄청 임피던스 차이 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네, 읽겠습니다. 어쨌든 물이 훨씬 더 임피던스가 크다. 로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즉 강태공의 이야기를 과연 물고기가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선 투과된 음파의 입사 음파에 대한 비를 나타내고 있는 식 10에 의하면 투과된 음파가 입사 음파의 2배가 됨을 알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강태공이 말할 때 발생된 음압이 2배의 크기로 중폭되어 수중으로 전파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물고기가 강태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따라서 낚시터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지켜야 할 예의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랬지. 네. 이 압력만 커지는 거야 지금. 해보세요. 또 다른 극한 경우로서 G0가 G1에 비하여 매우 큰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이 경우에 대하여 식 10을 이용하여 관찰하면 투과되는 음압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물속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내도 물 밖으로 투과되어 전파하는 음압은 거의 0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강태공의 이야기는 훨씬 상식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물고기의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이 경우 반사되는 음압은 식 9에 의하면 입사 음파의 크기에 대하여 음의 값을 갖는다. 이것의 의미는 음이 값을 만들면 상이 뒤집힌다는 얘기죠. 지금까지의 관찰에서 이해한 물리적 현상 중에서 상식에 위배되는 현상, 즉 투과된 음압이 입사 음압의 2배가 되어 전파한다라는 설명 등은 사용한 용어의 불확실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음압이 2배 되니까 소리가 크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음압이 2배가 된다 하여 2배로 크게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들린다는 인지는 음향 파워에 의하여 결정된다.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필요하다.
즉 음압뿐만 아니라 그 물체에 닿아 있는 유체 입자의 속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음압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실제로 투과 혹은 반사된 음파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할 능력 혹은 파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파워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리량, 즉 속도비가 필요하다. 평면파에 대한 임피던스 관계식을 이용하여 식 9와 식 10을 속도에 관한 형태로 변형하면 자, 여기서 이제 압력하고 속도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해줬어. 그럼 물의 입장에서 보자고. 물의 겉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압력은 크게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야, 실제가. 그렇지? 압력은 크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물을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야. 물이 움직이는 물 알갱이가 움직이는 게 결국은 속도일 거잖아. 네.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덩치 큰 녀석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훅가시만 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나한테 아무런 이거 힘을 못 주는 거야 지금. 내가 안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얘가 뭐가 좀 움직여야 내한테 에너지가 올 건데 압력만 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군처럼 뭔가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기 벽이 있잖아. 벽이 있는데 저 안에 내가 소리를 들리게끔 하려면 있잖아. 막 엄청나게 소리를 크게 질렀어 여기서. 그렇지? 근데 얘가 엄청나게 무거운 벽이라고 생각해 볼게. 와 소리 질렀는데 저쪽에 하나도 안 들린다는 말은 뭘까요? 이 벽이 하나도 안 움직였다는 얘기거든. 이 무한정 넓다고 일단 보자고. 우회경은 없다고 보면. 그거 거잖아.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실제로 여기 그 벽에 콘크리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압력이 많이 느껴졌잖아. 확 질렀으니까. 그런데 얘가 하나도 안 움직인 거야. 왜? 임선수가 너무 크니까, 무거우니까. 그러면 저쪽에는 에너지 소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속도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지. 압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임선수가 바뀔 때는 거잖아. 임선수가 바뀔 때는. 이해가요? 네. 여기서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따라서 G0가 G1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경우에 비록 투과되는 음압이 입사 음압의 2배가 되어도 자, 여기 이제 속도 반사 계수가 11식이고 속도 투과 계수가 12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나타내 보면 이제 속도 투과 계수 같은 경우에는 G1 플러스 G0분의 2G0로 왔죠. 네. 그렇죠? 그렇지. 그게 우리가 아까 실의 경우는 약간 비슷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약간 된 거야. 어쨌든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읽어보세요. 네. 따라서 투과되는 음향 파워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결론적으로 강태공들의 붕어에 관한 이야기는 다행스럽게도 붕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파워 반사 계수와 투과 계수를 각각 입사 음파의 파워에 대한 반사 혹은 투과되는 파워로 정의하고 19, 10, 11, 12에 의하여 복소 파워가 2분의 1 PU로 정의되는 것을 이용하면 식 13,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에너지가 얼마만큼 내려면 음압에다가 속도를 곱해야 될 거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이게 복소 함수이기 때문에 속도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터무로 있잖아요, 그렇죠? 혈내 복소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13하고 14가 나는데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것들은 투과가 더 관심이 많잖아. 얼마나 넘어갔냐,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15, 16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는 에너지가 얼마큼 넘어가는지 보여주거든. 그게 가보면 지원 플러스 지제로분의 제곱에 4 지원 지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반사에 대한 그 파워에 대해서 보면 이게 대문자로 지금 이 파이 네. 대문자잖아요, 그렇죠? 네. 이 대문자 파이 15, 16은 대문자 파이 R이고 대문자 파이 타우잖아, 그렇지? 이게 대문자라는 말의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써. 그러면 10, 50, 16식을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 입사파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과파의 에너지하고 반사파의 에너지 다 더하면 얼마 나와, 이현주? 15씩 16씩 더하면 얼마 나와? 1이 나오지, 1. G1 더하기 G0의 제곱 4G0 플러스 G1 플러스 G0의 제곱분의 G1 마이너스 G0의 제곱 다 더해봐봐. 그럼 1 나와, 1. 소위 말해서 투과파 에너지와 반사파 에너지 다 더하면 그냥 입사에는 그래야 나와야 돼. 원래 게 나와야 돼. 그대로 1이 나온다고. 그렇지? 이게 B라서 그럼 맥시멈이 1이라. 그치? 네. 그래서 반사 개수가 1이면 투과 개수는 빵이 되는 거고 투과 개수가 1이 되면 반사 개수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지금 3.1.2라고 그 옆에. 그쵸? 이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1 지점 있잖아. 그치? G0분의 G1이 1일 때를 보라고. 그치? 실선이 반사계수고, 파선이, 타오니까 두각계수잖아요. 그치? 네. 그치? 두각계수가 이럴 때 반사계수는 빵이잖아, 지금. 그렇잖아. 네. 당연히 그럴 거잖아. 100% 투과했다는 말은 0% 반사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야. 읽으세요. 네. 양쪽 물질의 특성 임피던스가 모두 실수값을 갖는 경우에는 파워 반사 및 투과 계수의 크기는 식 13과 14로부터 식 15, 16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파이 R과 파이 타우는 일반적으로 각각 파워 반사 계수 및 투과 계수로 불린다. 식 15와 16을 더하여 보면 투과된 파워와 반사된 파워의 합이 입사된 음파의 파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는 두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 B에 따른 파워 반사 계수와 파워 투과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불연속에 의해서 반사, 투과가 일어나고 임피던스로 표현되는 불연속성이 클수록 투과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내용은 실제 소음 제어에서 많이 활용된다. 자동차 타이어로부터 진동 전달에 의한 노면 소음은 타이어로부터 서스펜션, 각 링크 등을 거쳐 차 실내로 전달된다. 이때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부위에 여러 고무 부시가 사용되는데 이 고무 부시와 링크나 프레임 등의 구조물의 불연속성을 크게 하는 것이 노면 소음 제어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소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고체 전달음 있잖아요. 고체 전달음을 적게 해주는 게 방법 하나밖에 없어. 임피던스 차이를 많이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미중창이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조금 들리긴 하지만 저 우웅 들리는 게. 그럼 우리가 지금 이중창을 왜 하냐는 거야. 유리는 처음에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공기에서 임피던스가 확 높아졌잖아. 그다음 안에 있는 공기는 또 확 줄어들지. 다시 공기가 됐다가 다시 확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 차이를 계속 2중, 3중 필터링을 하는 거라고. 한 겹보다는 두 겹을 하면 꼭 우리가 1차 필터, 2차 필터처럼 있잖아요. 화가 깎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연속 면을 갖다 차이를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면 어쨌든 에너지 전다가 안 되고, 그건 에너지 전달이 안 된 것도 어딘가 다 튕겨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우리 튕겨 나오는 관심이 무슨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 다 그래. 그래 갑자기 이제 일단 우리가 노면하고 타이어는 또 물성이 다르잖아. 왜 타이어를 왜 고무로 했겠어? 똑같이 만약에 돌로 했다 그러면 전자를 다 됐을 거잖아. 고무니까 그래도 물성이 다르니까. 그치? 로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 안 될 거잖아. 1차 전달 안 됐어. 그럼 이걸 힘이 없으니까 잡아주려면 휠이 있어야 될 거잖아. 휠은 또 연결돼 있어야 될 거니까, 그치? 연결되면 고쳐다 그러면 뭔가 접합되는 부분은 접합되는 부분은 또 고무로 넣어가지고 또 줄일 거잖아. 그게 부싱이 하는 거잖아. 오링 같은 그런 거 넣어가지고 줄이는 거잖아. 우리가 스피커 밑에 왜 이렇게 고무나 이런 것들 돼가지고 왜 떼주겠어? 전달되는 말하는 거야. 전달 안 되는 무슨 말이야? 얘는 무조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전달 안 되는 다 튕겨 나오게끔 하라는 거지. 그치? 전달 안 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가 다른 것들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임피던스가 많이 다를수록 좋겠지. 그래서 임피던스를 재보면 돼. 그럼 뭐 보면 돼? 얘 갖고 있는 음수하고 얘 갖고 있는 밀도를 해가지고 꼽혀보면 아는 거야. 그럼 되게 크네. 이게 재밌는 거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기에서 물 이야기를 했잖아. 공기하고 물은 몇천 배 임피던스가 차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강태공 이야기가 해야 돼서 근데 내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실제로 밖에 뜯으면 안 된다고. 내가 왜 뜯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면을 통해서 진동되는 게 있다고 그랬지. 그럼 지면을 통해서 진동되는 거는 왜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면의 임피던스하고 물의 임피던스 차이가 얼마 없어. 그게 딱 나타나는 게 잠수함이야, 잠수함. 봐? 잠수함은 쇳덩어리잖아. 그치? 이게 물이잖아. 그런데 소나병이 있잖아요. 그 잠수함에서 볼펜만 탁 떨어뜨려도 잡힌다 그러잖아.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있잖아. 지나갈 때 소나한테 안 걸리려고 있잖아. 그치? 물 속에서는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소나밖에 없어.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면 잡는다고.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면 안 돼. 엔진 다 끄고 다 하잖아. 소리 안 내. 숨소리까지 이렇게 하잖아. 왜 그 짓을 하지? 이상하잖아. 임피던스 쇠하고 물하고 다른데. 근데 놀랍게도 쇠하고 물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어. 우리가 이 공기하고 이것처럼 몇천 배 차이가 안 나고 몇십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
100 이하로 차이가 나. 그래서 톡 터뜨리면 톡 들려 이렇게. 물속에서는 워낙에 조용한 공간이기 때문에 톡하면 들리는 거지. 그래서 조용히 해야 돼. 잘 생각해봐. 이게 그 물속에 그 있잖아. 이게 그 고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항 치지 마십시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상한 데 나가면 질문 있습니다. 어항에 아크릴하고 물하고 인별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럼 수족관 주인이 무슨 개소리야 막 그러겠죠. 제가 얘기를 했거든. 근데 실제로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니 물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해가요? 네. 계속 쓸데없는. 근데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게 그러면 아크릴 사와가지고 이제 밀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단위 길이당 뭐 밀도 이렇게 제가 잘라가지고 재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음속을 통 제가 재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415랑 비슷하네. 물이니까 물은 아까 3,000 얼마였나? 물이 갖고 있는 로시가 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있을 텐데 재보면 물이 갖고 있는 그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한번 봐봐. 좀 이따 쉬는 시간. 그거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랑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밖에 툭 치면 이제 깜짝 놀라요.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2가 넘으면 나중에 이제 지금 잘 잘라야겠다, 그렇지? 그는 내가 할 바 아니고. 자, 3.2 질량 법칙. 이제는 3.2는 뭐냐? 이제는 이게 현실이 너무 없잖아. 이게 뭐 뭔가가 벽이 있는데 이제 벽이 생긴 거야. 이제 우리 맥나님이 좀 관심이 가. 이제 벽이 갑자기 생긴 거야. 그치? 뭐, 음향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벽을 만들었는데, 이 벽도 실질적인 벽이 너무 어려워, 풀기가. 그래서, 벽인데 질량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스티브니스도 없고, 감세텀도 아무것도 없어. 어디 질량만 있어. 이제 그거야. 그리고 벽이 두꺼워가지고 이 사이에 있잖아요. 뭐, 반파장이 돼가지고 뭐, 이 공명이 돼서 전화는 이런 거 없어. 그냥 질량만 있다니까. 실제로 그런 벽을 림프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림프월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림프월이 있을 수도 없어. 벽이 서 있을 수도 없어. 스티븐스가 오기 때문에 호로록 무너지겠지. 일단 모르겠고 저도 벽만 했다. 질량벽이라고 보는 거야. 쉽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3.3장은 뭐냐? 이제 다 있는 거야. 3.3장일 때는 다 되는데 3.2장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야. 자, 이것도 또 수직으로만 들어가. 90도만. 몇 프로 드는 거 없어. 그거는 3.4짜리 다르겠다. 오늘 다 다뤄. 기대해도 돼. 이거 좀 쉬운 거야. 자,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3.2 질량 법칙, 질량벽에 대한 반사 및 투과파. 두 번째로 단순한 경우이나 많은 실질적 응용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질량벽에 음파가 입사할 경우. 림프월이거든. 네. 읽어줄래? 가로 읽어야겠지. 림프월에 음파가 입사할 경우 일어나는 반사 및 투과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기서 질량벽이란 벽의 물리적 특성 가운데 질량이 탄성력이나 감소력 등 다른 물리적 특성에 비해 지배적인 경우를 말한다. 우선 발생할 물리적인 현상을 상상하여 보자. 벽에 음파가 입사하면 벽의 표면에 있는 유체 입자는 입사파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할 것이고 이 유체 입자와 벽은 같은 주파수와 크기로 흔들릴 것이다. 자, 중요한 거는 그 유체 입자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흔들리면 벽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벽하고 유체 입자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움직이면 안 될 거잖아. 네. 그래서 주파수는 다 똑같은 거야. 1kT 내주면 쟤도 1kT에 전달되고 반대편도 1kT이 나와. 여기 1kT 내는데 저부터 2kT 나온다. 그런 얘기 있을 수가 없어. 130dB 이하일 때는. 선형계일 때는 내주는 주파수하고 벽의 주파수하고 투과되는 주파수는 다 똑같다는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유체와 벽의 운동이 연속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벽의 진동은 벽의 오른쪽 부분의 유체 입자 또한 진동하게 하고 이 유체 입자의 진동에 의하여 벽의 오른쪽 부분의 유체로 음파가 전파될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음파가 전파되면 투과파가 생기겠죠. 그렇지? 이상과 같은 물리적 현상은 벽과 닿아 있는 유체 입자들이 서로 닿아 있는 벽의 운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즉 국부 반응의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 근데 대전제가 뭐냐고 하면 국부 반응 이론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말면 여기에 그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이쪽이 반응을 하면 안 돼. 그런데 현실계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또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국부 반응. 여기 있으면 얘만 이제 팬다고 보고, 여기 푹 찌르면 여기 구멍 난 옆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좀 쉽게 풀어보자는 거지. 인생 좀 쉽게 풀자 하고는. 나중에는 국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3.3절에 나와. 여기 움직이면 옆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있다는 거지. 그치? 그게 이제 서피스로 해가지고 서피스 웨이브가 생긴다는 것들은 국부 반응이 안 된다는 얘기야. 로컬 리액팅이 안 되고 이쪽 주면 옆에도 움직인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그치? 내가 여기 주는데 어쩌기 진동이 타고 뛴다는 안 되겠어. 근데 일단 그거 없다고 보자. 좀 쉽게 한번 구하기 위해서. 여보세요? 만일 벽의 각 점들이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고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이 가능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이 관찰한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수학적 표현이 보장하고 있는 논리적 분석 능력을 이용하여 보다 유용한 물리적 공학적 의미를 찾아보자. 그림 3.2.1의 x는 0에서 벽의 왼쪽 면과 오른쪽 면에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 압력과 유체 입자의 연속성, 속도를 고려한다. 또 어떻게 해? 문제 푸는 방식은 우리가 실에서 똑같아. 그치? 거기서 힘과 속도가 아니면 압력과 속도가 연속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거 다 풀었잖아. 다 똑같은 거야. 힘이 압력으로 바뀐 것밖에 없고, 이제 속도가 x축으로만 있을 거니까 1차원이니까, 그치? x축 요거만 있을 거잖아. 그치? 이렇게 무조건 1차원적으로 x축으로만 힘이 가고, x축으로만 운동한다 가잖아. 나중에 그게 안 되지. 그치? 그럼 이제 3.3점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제 그렇게 해서, 힘과, 아니, 압력하고 속도가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1번씩 볼게요. 뉴턴의 운동공 Fm이에요. 그치? PI 플러스 PR 마이너스 PT가 뭐예요? 압력이 뭔가가 차이가 생긴 거지. 그치? 네. 압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가속이 되겠지. 그치? 힘에서 가속이 되는 게 뭐예요? 오메가 제곱 y. 오메가 제곱 y가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지. 그치? 저게 바로 이제 가속이잖아. 그치? m이 질량이잖아. 그러면 F는 ma가 나온다고. 알겠어요? 네. 근데 y가 있었는데 y를 한 번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오죠. 그게 뭐죠? j 오메가가 나오잖아. 네. 그치? j 오메가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j가 두 번 곱해지니까 오메가 두 번 곱해지니까 jj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mj 오메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y가 나온다고. 이건 Fm이에요. 그래서 이거세요. m은 단위 면적당 질량을 나타내며 y는 벽면의 변위, 크기를 표현한다. 따라서 식 1의 오른쪽 항은 벽의 단위 면적당 질량에 벽의 가속도 크기를 곱한 값이다. 여기서 벽은 조화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벽면의 왼쪽에 있는 유체 입자의 속도와 벽면의 속도가 같아야 할 것이므로 속도 톱으로 보니까 다시 이제 임편수로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치? 그렇죠? 압력을 임편수로 나눠주면 당연히 이제 속도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속도가 나오니까 이번 식의 마이너스 j 오메가 y는 변이잖아. 변이를 갖다가 마이너스 j 오메가 된 건 이제 미분해 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변이를 미분해 주면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이 속도턴이라고. 읽으세요. 오른쪽 벽면에서 마찬가지로 유체 입자와 오른쪽 벽면의 속도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치?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조건도 유체도 똑같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j 오메가 y로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투과파이는 공기 안기기도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될 거잖아. 그치? 네. 그렇게 된다. 여기서 사용한 가정은 모든 음파는 평면파이고 질량벽은 국부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운동이 1차원 좌표계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이다. 실제로는 안 이랬는데 어쨌든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평면파고, 그렇지? 그리고 국부만 운행하고, 국부 운행한다는 말은 이게 림프월을 따라서 파동의 이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차원으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X축으로 다 풀린다는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실제는 그렇습니까? 실제 전혀 안 그렇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으세요. 네. 따라서 모든 운동이 1차원 좌표계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이다. 3개의 식, 즉 식 1, 2, 3들이 있고 4개의 미지수 PI, PR, PT, Y들이 있으므로 각 미지수 사이의 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3개 있고 식 3개가 있으면 구할 수 있죠. 그렇지? 모르는 거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관계식만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지금 이게 모르는 게 4개인데 식 3개밖에 없으니까 관계식만 알 수 있는 거라고. 비례식으로만 풀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어요? 관심 있는 사항은 입사파에 대한 반사파의 비와 입사파에 대한 투과파의 비이므로 이들을 세 개의 식들로부터 구하여 보면 식4, 식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4는 반사 개수 그치 R이고 식5 타우는 투과 개수인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 J 오메가 M 플러스 2G 제로분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면 J가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붙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리액티브 텀도 있고 액티브 텀도 있는 거지. 임피던스가.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이거 J가 없으면 좋은데 그치? J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타우다 그러면 뭐 어쨌든 뭐 투과가 잘 되면 이런 건 나오겠지 그치? 어쨌든 그렇게 돼요. 읽으세요. 여기서 R과 타우는 각각 반사 개수와 투과 개수를 나타낸다. 이 경우 파워 투과 개수는 식6이므로 식5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그래서 에너지를 보니까 아까 다 제곱 형태로 나오지. 식처럼 그렇지. 파워에 대한 개념을 무조건 제곱이 나온다고. 전류의 제곱이든 전압의 제곱이든 압력의 제곱이든 다 제곱점이 나온다고.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에너지를 다루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식7과 같이 쓸 수 있다. 질량벽을 이용하여 식칠이 이제 타우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제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에너지. 보니까 타우 제곱이니까 오메가 m의 제곱 더하기 2g0의 제곱분의 2g0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 g0는 이제 공기예요, 공기, 그렇지? 공기고 오메가 m이 뭐냐고 그러면 그 뭐야? 허수죠. 질량벽이 갖고 있는 그 m이니까 무게가 되겠지, 그렇지? 질량이 되는 거고 오메가는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하고 질량에 따라서 지금 조각에서 막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파수가 들어가면 잘 통과되고 어떤 특정한 주파수가 되면 잘 통과 못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질량이 뭐 거기에서 결정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질량벽부터 펴는 거야. 아세요? 질량벽을 이용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파워 투과 개수가 작을수록 좋다. 따라서 파워 투과 개수가 소음 차단이라는 응용 면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물리량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음압 레벨이 로그 함수로서 표현되는 점을 고려하여 투과 손실이라는 물리량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과 손실은 트랜스미션 로스 TL이라고 그래. 이거 건축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내가 뭔가 자재를 산다든지 음향 자재 이런 거 사면 트랜스미션 로스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얼만큼 차단이 잘 되냐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래서 투과 손실은 RTL은 10 로그 10의 타우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제곱분의 1을 한 게 투과 손실은 클수록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데시벨로 하면 우리가 느낌이 확 오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투과 손실을 구할 때는 데시벨 스케일로 해가지고 역수로 해가지고 본다고. 개수로 보면 좀 이야기 없으니까 투과 손실이 크네? 그럼 차단이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렇지? 그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0 로그 10의 역수를 취했다고. 이해가요? 그리고 데시벨로 하면 우리가 좀 더 느낌 10dB이 줄어드는데 20dB 이게 좀 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뭐 0.3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좀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데시벨로 하면 우리가 팍팍 눈에 꽂히잖아. 눈에 꽂히나? 귀에 꽂히겠지. 이 식은 투과 손실이 주파수와 단위 면적당 질량 그리고 질량벽의 좌우에 있는 매질의 임피던스에 의하여 전적으로 지배되며 구체적으로는 이거 지금 어디 읽었어? 그 아까 식 8과 9를 설명해 주셔서 아니 9는 설명을 안 해줬지. 내가 8을 아, 예, 설명했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투과 손실을 보니까 RTL은 10 로그 10에다가 1 플러스 2G0분의 오메가 오메가 M M. 제곱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투과 손실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매질의 임피던스 이걸 못 바꾸잖아. 쉬운데 우리가 공기를 갑자기 무슨 뭐 헬륨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2G0 놔두고 오메가를 높이거나 그러면 오메가하고 M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수관 오메가를 손실 2배로 해주니까 제곱이 되니까 6dB이 그치? 질량을 2배로 해줘도 6dB이 그치? 네. 투과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야 이거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근데 고주파로 갈수록 투과 손실이 커지겠네. 질량벽이면. 그러면 내가 고주파수를 차단을 시키려면 무조건 무거운 걸 때려내야 되는구나. 아, 무거운 걸 해야 되는. 문 저거 뭐 나무로 백날 만들어봐도 소용없다고. 그냥 무거운 거 해야 되는 무거운 거. 알겠어요? 얇더라도 무거운 게 중요한 거라. 그래야 고주파수가 없어진다. 무조건 무거운 놈이 이제 장땡이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방음문 이런 거 보면 쇠로 만들죠. 무거워야 되거든. 저걸 아주 앤틱하게 만들려고 나무로 고전 17세기 소나무로 잘라와가지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가벼우면 말짱 꽝이 나는 거야. 네, 해보시죠.
이 식은 투과 손실이 주파수와 단위 면적당 질량 그리고 질량벽의 좌우에 있는 매질의 임피던스에 의하여 전적으로 지배되며 구체적으로는 이지제로분의 오메가 m 항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질량벽의 운동이 벽의 양쪽에 있는 매질의 임피던스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의하여 투과 손실이 결정된다. 만일 이지제로분의 오메가 m이 1보다 아주 큰 값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 식 9는 식 10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지제로분 오메가 옴수로 크다고 하면 1은 별로 영향이 없는 거잖아. 예. 1 날라가 버리고 그러면 제곱을 그 제곱은 앞으로 보내면 20로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읽으세요. 식 10에 의하면 투과 손실은 주파수가 1옥타브 증가하면 6데시벨씩 증가하며 그러니까 오메가가 2배가 되면 그렇지? 한 옥타브 그렇지? 단위 면적당 질량이 2배 증가함에 따라 역시 6데시벨씩 증가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질량 법칙이라 하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응용하고 있는 법칙이다. 자, 진짜 중요한 개념 질량 법칙 메스로. 이거 음향하는 사람이 메스로를 모른다고 하면 그는 음향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건축 자재 이런 거 하는데 메스로를 모른다. 그러면 건축 자재 팔면 안 돼. 본인생 앞으로는 이제 약간 메스로 그냥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쉽게, 제일 저렴하게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물론 이게 다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메스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메스로는 20로그 10에 이지제로분의 오메가. 그러니까 1인데 어쨌든 한 옥타브씩 증가할 때마다 투과 손실은 6데시벨씩 이렇게 증가된다. 그렇지? 투과 손실이 증가한다는 말은 투가 뭐 안 된다는 얘기지. 손실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그리고 질량이 2배가 증가되더라도 6데시벨씩 이렇게 돼. 그 투과가 안 된다는 거지. 읽으세요. 투과 손실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식 10을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과 손실이 음향 파워의 비로 표현된 이유는 얼마나 소리가 투과되어 사람에게 들리느냐 혹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데시벨 척도를 사용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투과 손실은 파워 투과 계수에 대한 역수의 로그 10을 취한 형태이다. 즉 투과 손실이 클수록 파워 투과 계수는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리를 더욱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지. 투과 손실이 크다. 그렇지? 손실이 크다라는 말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투과 손실이 TL이 클수록 차단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그렇지? 차단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니까. 읽으세요. 따라서 소음 저감을 꾀하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과 손실이 파워 투과 계수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투과 계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투과 손실로 이렇게 많이 일단 다 써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다 투과 손실을 쓰지 투과 계수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너 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계자 입장에서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식 10을 바꾸기 위하여 투과 손실이 0이 되는 주파수 FB를 생각하여 보자. 그림 3.2.2에서 FB는 차단 주파수로 부르며 투과 손실의 실질적인 응용에 매우 유용한 주파수이다. 너 영어는 안 읽지? 블록드 영어는 프리퀀시로 별로 안 친한가 봐. 블록드 프리퀀시라고 그래요? 네. 해봐요. 블록드 프리퀀시. 블록드 프리퀀시로 부르며 우리말로 하면 차단 주파수. 이게 굉장히 중요해. 차단 주파수가. 그러면 이거 아까 블록드 프리퀀시가 이지제로분의 오메가 m이 1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걸 수식으로 풀어보면 이지제로분의 오메가니까 2파이 FM이 나오니까 그렇지? 해보면 FB는 오메가 파이 m분의 지제로 나오잖아. 그렇지? 네. 로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서 본다고 하면 지제로가 아까 415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415 레일리가 나오기 경우. 때문에 그 20도씨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FB는 M분의 130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M분의. 블록드 프리퀀시는 M분의 130이야. 근데 김양은 교수님은 이건 130이랑 131이나 뭐 비슷할 거잖아. 1차이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131분의 M. 이게 뭐처럼 보여? 131을 이제 붙여 쓴 거야. 이게 뭐처럼 보여요? 아니? 8 이거 차단벽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차단벽? 이렇게 돼 있는 차단벽. 폴리우레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게 베니아판법 이렇게 생겼잖아. 아니 웃자고 한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131은 130이랑 비슷하다는 거 이렇게 쓰면. 아니 웃자고 하는데 뭐 죽자고도 하려드네. 그래서 n분의 131 공식만 넣으면 밑에 있는 공식 넣으면 이게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얘가 차단이 시작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질량이 영향을 미치는지 있잖아. 그 주파수가 결정이 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할 거잖아. 그 저주파수는 하나도 안 먹는 데 있을 거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아까 그래프, 이 전에 있는 그래프 하나 놔보세요. 저 앞으로 가봐, 앞으로.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차단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주파수가 중요한 거라고. 그쵸? 네. 그럼 내려와 봐봐. 그러면 여기 표 있잖아, 표. 이게 이제 요걸 가지고 어디서부터 이제 차단 주파수가 어느 주파수부터 영향을 끼친다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드라이 샌드, 마른 모래. 그치? 어쨌든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쵸? 크면 클수록 더 저주파도 이제 차단이 시키게 할 거잖아요. 그치? 이제 그런 거 간다고. 되게 무거운 거 한번 볼까? 드라이 샌드 있잖아. 그치? 콘크리트가 그 다음에 덴스 콘크리트. 2.4. 그 다음에 유리가 굉장히 무거워. 자기 무거운 거 얼마나 문제 알잖아. 그치? 죽기 맞아. 그 사람들이 못 들잖아. 그치? 유리가 굉장히 덴스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만한 두께 유리 놓으면 장난 아니겠지. 근데 못 만들지 또. 그래서 유리 여러 장 겹치면 이거 사무실 공사할 때 유리 두꺼운 거 쓰면 있잖아요. 벽 이거 공구리 치는 것보다 돈도 많이 들어. 두꺼운 유리는 그치? 돈 엄청 비싸. 그거 갖고 올 때도 되게 힘들고. 어쨌든 이런 걸로 하면 이걸 가지고 어느 주파수 생기는지 얘기를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딱 나가 131 나가지고 132나 131이나 어째도 뭐 이거 나온 게 아까 그 지제로가 415에서 나온 거잖아. 네. 415가 맞나? 20도 있지만 그런 거고 15도 약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131로 해가지고 해도 대충 때려 맞다라는 거야. 놀랍게도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M이 10kg/m 제곱이야. 단위 면적당 평방미터당 10kg짜리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참을 해보자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대상 소음이 한 800Hz 볼에서 소음이 웅 나오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재료를 사용하면 이게 얼마만큼 차단을 시켜주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이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읽어보세요. 차음 대상의 소음원이 주로 800Hz 부근의 소음을 내고 있다면 이러한 재료를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투과 손실을 얻을 수 있을까? 식 13은 이런 질문에 매우 효율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이 경우 FB는 13.2Hz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M이 아까 10kg 했으니까 131을 10으로 나눠주니까 13.2가 나오죠. 그럼 이게 13.2Hz부터 이제 차단이 이게 투과소 이제 차단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한 옥타브 올라가면 아까 6dB 줄는다 그랬지. 그러면 13이 26이 되고 26이 이렇게 하면서 6dB 계속 줄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봅시다. 질량 법칙에 의하여 한 옥타브 증가할 때마다 6dB씩 투과 손실이 생기므로 13.2, 26, 52, 104, 208, 416, 832의 방식으로 1옥타브씩 주파수를 올려가며 계산할 수 있고 따라서 6dB씩 6번이므로 즉 36dB의 투과 손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가락 세면 되는 거야. 12 한 번, 24, 10이니까 24, 48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게 나중에 내가 이게 4번이 됐네. 그럼 6, 4, 24, 24dB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 알겠죠? 네. 내가 밑에 있는 표만 알면 되는 거지. 하세요. 표 3.2.1은 대표적 차음제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정리하여 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평면파의 입사, 반사, 투과 현상 중에 또 다른 재미있는 물리적 현상은 형성된 음압, 즉 질량벽의 좌우에 형성된 음압이 두 가지 음압의 합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식 1, 2, 3을 이용하여 질량벽의 왼쪽에 만들어진 음압 PI 플러스 PR은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PI 플러스 PR은 2PI 마이너스 PT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여기 앞에 수식 있잖아요. 앞에 수식 보면 PI 마이너스 PR은 PT로 해가지고 1, 2, 3번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처음에 이게 갑자기 14식이 왜 튀어나올지 이걸 한번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막 튀어나오더라고. 근데 너무 쉬운 식이었어. 그러면 이 수식은 PI 마이너스 PR은 PT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 그럼 이거는 그냥 PR에 대해서 풀어보면 PR은 어떻게 나와요?
PI 마이너스 PT가 나오지, 그치? 이거 이렇게 넘기면, 그치? 네.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그냥 뭘 해보냐고 하면 양쪽에다가 PI를 한번 대부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양변에다가 PI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PI 나오겠죠, 그쵸? 여기다가 또 PI를 더해줘. 그치?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요? 이쪽은 PI 더하기 PR은 2PI 빼기 PT 이렇게 나오지. 그게 14번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약간 말장난처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라는 게. 이거? 2번씩 있잖아요. 2번씩 108쪽 2번씩 한번 열어봐요. 2번씩은. 자, 앞으로 108쪽을 넘어가봐. 2번씩 넘어가. 2번씩 더 앞으로. 이거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게 G0분의 PR 빼기 G0분의 PR은 이 마이너스 J 오메가 Y, 이건 왼쪽 틈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속도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잖아. 이 반대편에서도 3번씩을 가볼래?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넘어가봐. 여기서 이쪽도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뚫려 있는 거잖아. 여기 똑같은 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거는 이거랑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럼 조금 올라가 볼래? 그 두 개가 동시에 보게 할 수 있나? 그렇지? 그러면 아까 G0분의 PT를 여기다 넣으면 될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네. 그러면 G0 날리면 PI 마이너스 PR은 PT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왜 장난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아까 질량벽이 있었잖아. 그럼 이쪽에서는 PI하고 PR이 생성되지, 그렇지? 입사파의 압력하고 반사파의 압력이 형성되잖아. 그럼 이 반대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 내가 반대편 때문에 지금 이게 투과가 된 거잖아. 이 투과된 현상은 뭐냐 그러면 이게 입사파의 압력은 2배가 되는 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텀이 뭐가 있냐고 하면 PT라는 텀이 있지. 아까 PT라는 텀이 아까 3번씩 해서 보니까 J 오메가 Y의 지제로 요 텀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기잖아, 공기, 그렇지? 그러니까 벽의 반대편에 있는 공기잖아. 네. 이 공기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건 이제 다 있으니까 지우고 이 질량비 있잖아요. 무슨 벽이 있었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투과되는 PT가 있었잖아, 그렇지? 이 통과가 된다는 말 내가 뭐라 그랬어요? 투과판은 왜 생긴다 그랬어? 흔들어서. 벽이 떨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지. 그래서 이 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 요 벽이 이 들어오는 입사파 때문에 압력을 2배로 받는 텀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벽이 이 압력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텀이 있다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덜덜 떨고 있는, 그러니까 이 벽이 있으면 이 벽이 압력을 2배로 받는 요 텀하고 또 요 벽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로 떨고 있는 2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 때문에 다 생기는 거지. 벽이 떨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안 떨게끔 하는 게 결국은 투과파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 있잖아. 입사파, 반사파가 있는데 결국은 압력이 이제 이 벽에 압력이 2배로 받는 텀 있고 그게 이거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 어떤 벽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압력을 2개 받든 뭐 안 떨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이제 얘기하다 내가 안 떨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떠는 부분이 생기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사 음압이라는 거죠. 이거는 블락드고, 블락드라는 말은 막혀가지고 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 하지만 압력은 2배로 커지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있잖아. 맥라님 이거 스피커를 벽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앞에 블록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 스피커가 예를 들면 한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몇 데시벨이 커져요? 그치? 똑같은 거지. 그게 압력이 2배 된 거잖아.
무슨 벽이 만들어지면 압력은 2배로 커져. 이게 블록드 프레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거울을 만들어주면 밝기가 2배가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등갓을 유리로 해주면 훨씬 밝아지잖아요. 똑같은 거야. 내가 내주지만 그걸 2배로 크게 시키면 벽 전체가 있잖아요. 내가 전부 다 방사음정을 만들어줘. 블로킹을 시켜주면 압력이 2배로 되고 압력이 2배 시키면 6dB이 커지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라고. 그 의미.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한번 내가 이게 투가 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소리가 어떤 막 이렇게 투과가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중에 이해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공략을 한번 수식을 약간 이렇게 트위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야, 그냥 아무것도 아까 아니었는데 이걸 갖다가 PR을 한번 더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 이게 맞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벽에 비해서 보면 이게 입사바가 들어오니까 들어가는 거 튕겨 놓는 거 압력은 더블링이 돼가지고 2배가 되고, 그치? 그러면서 얘가 만약 안 들었다 그러면 안 넘어갔을 텐데 얘가 이게 압력이 2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얘가 이게 떨면 넘어가는 게 있을 거잖아. 그게 요걸 나타내는 거라고. 이 2개가 합쳐져서 이게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를 설명해주고 있거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요? 예. 지금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러면 코스가 다 맞아야 돼. 이게 틀린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야. 틀릴 수가 없어. 내가 근데 코스라 문제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냥 틀리면 내 탓은 아니다라고 난 실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고, 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다. 이해가요? 자, 정리하면 여기까지 하고 반문으로 갑시다. 질량법칙이 질량벽의 물리적 현상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차단 주파수가 질량법칙을 실질적인 문제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질량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6dB 증가 현상, 즉 단위 면적당 질량이나 주파수가 2배 증가하면 투과 손실이 6dB씩 증가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쉽게 응용하기 위해서 차단 주파수의 개념이 매우 쓸모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입사, 반사, 투과의 물리적 현상이 방사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단 주파수를 이용하고 주파수를 한 옥타브씩 증가시켜 가면서 예상되는 투과 손실을 데시벨 척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이게 딱 보면 아까 이게 딱 이렇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플라이우드처럼 이렇게 넣고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 그래, 이렇게 넣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돼 있는 거 130인가 절대 안 까먹겠지. 내가 이게 김영환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참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은데 제자가 안 까먹기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나 같은 경우는 132분의 M 그러면 이게 기억이 나? 132분의 M이? 근데 131로 좀 바꾸니까 바로 기억이 나잖아.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하면 질량이 중요하다는 거야. 차단을 시키려면.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설명 안 주고 있는 게 이제 감채텀이 다 빠졌잖아. 이게 두께가 생기면 여기 이렇게 두께가 있으면 있잖아요. 실제로는 나중에 얘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이런 파장이 이렇게 되는 거 또 넘어가. 잘 넘어가. 악점이가 일단 반파 정도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지금 이런 걸 아예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 안 하고, 이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질량이 생각해주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점유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워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될 거잖아. 그렇지? 얘가 그렇죠. 하면서 얘가 떨면 이 파동 전달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달되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얘가 떨면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막아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모래가 짱이라는 거야. 모래가 있으면 모래는 알격이 이렇게 많이 되잖아. 그러면 에너지 오더라도 서로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많이 있는 거야. 근데 모래가 열로 무거워. 모래 말려가지고 넣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문을 만들어도 문이 한 이만큼 두껍게 만들었다 봐봐. 그럼 쇠덩어리 이만큼 두껍다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그치? 돈 겁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건 아마 포항제철하고 좀 커넥션이 있어야 이만큼 두꺼운 거 줄걸? 어쨌든 이만큼 두꺼운 걸 지하철에서 철로에 까는 걸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껍데기 있잖아. 함석판 가지고 요만한 거 가해마상 해놓고
저기 한강에 가가지고 모래 이렇게 파와가지고 잘 말려놨다가 아무래도 녹슬면 안 되니까 잘 말려놔. 한 이틀 말려놓으면 바싹 마르거든. 아니면 더 빨리 말릴 수 있으면 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금방 수분 날아가거든. 이제 잘 말려놨고 이제 그 다음날 꽉 채워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가득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용접을 해가지고 안 넣게 이렇게 다 이렇게 용접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들어보면 겁나게 무겁거든. 근데 뭐 이쪽에 탁 치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 탁 쳤을 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탁탁 치면 짱이니까. 그러니까 장벽은 방음문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뭐 모래도 뭐 옛날에 우리 그 클라드니 패턴 연구할 때 한국의 모래를 연구해 보니까 누가 그랬는데 여수 앞바다에 있는 모래가 제일 좋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하면 그 질량벽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 림프월 알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는 3.4들부터 나올 텐데 어쨌든 질량벽 림프월 블락드 프리퀀시 메스로 질량 법칙을 반드시 알아두면 좋다. 오늘은 메스로를 알아야 돼.